네, 안녕하세요. 올리버입니다. 자, 오늘도 새로운 제품으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이시는 이 멋진 로봇은 이 슈페리온이라는 로봇이고요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하는 로봇입니다. 영화로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고요. 이 트랜스포머 오리지널 시리즈인 트랜스포머 G 시리즈에 등장을 하는 아주 멋진 로봇이고요. 트랜스포머는 진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오토봇과 그리고 디셉티콘이라는 이 두 진영이 있는데,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끌고 있는 오토봇 진영의 최초의 합체전사입니다.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렇게 요 실버볼트라는 이 친구를 리더로 임명을 해서 이렇게 합체를 해서 완성된 합체전사 슈페리온이고요. 이 제품은 G2 버전의 슈페리온입니다. 이렇게 파랑 색깔 컬러의 G2 버전의 슈페리온이고요. 이전에 출시했던 G1 버전의 슈페리온은 하얀색입니다. 저는 이 재발매를 해준 이 G2 버전의 슈페리온을 이렇게 소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. 8세 이상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하스브로 정품입니다. 자, 이렇게 컴바이너 워즈 시리즈로 슈페리온과 뭐 각종 합체 로봇 전사들이 이렇게 발매를 했는데, 한번 슈페리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른 거는 나중에 또 구하게 되면은 리뷰를 또 하도록 할 거고요. 이렇게 옆면 보면은 이렇게 6대의 이 로봇 오토봇 친구들, 이렇게 슈페리온이 합체가 되기 전에 이 개별 로봇 뭐 이름 같은 게 써 있네요. 뭐 실버볼트, 퀵슬렌저, 뭐 파이어플라이, 뭐 스카이다이브, 뭐 에어레이드 이렇게 등등 써 있고요. 자, 이렇게 뒷면에는 이렇게 6대가 합체를 하면은 이 슈페리온이 된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네요. 원래는 슈페리온이 5대가 합체를 해서 슈페리온으로 된다고 합니다. 이 뭐 파워글라이더, 이 친구는 원래는 원작에는 없는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. 그냥 이렇게 서비스로 하나 더 띵겨 넣어준 것 같습니다. 와, 이 박스 아트를 보니까 굉장히 멋집니다. 이 슈페리온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용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그러면 한번 이 피규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트랜스포머 비클 모드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. 와, 아주 멋있는 총 6대의 전투기들이 놓여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아주 큰 실버볼트는 이 팀의 리더입니다. 원래는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옵티머스 프라임이 팀의 리더로 임명을 했고요. 실버볼트는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이렇게 활약을 하면서 점점 리더다운 모습을 갖췄고요. 나중에는 뭐 고소공포증도 고쳤다고 합니다. 실버볼트는 여기서 보이저 클래스 등급의 크기로 이렇게 나왔고요.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리더 클래스 등급과 보이저 클래스 등급, 그리고 디럭스, 이렇게 3가지 등급이 있고요. 일반적으로 그 외에 전에 한번 리뷰했던 포트리스 맥시무스 같은 타이탄 등급도 있고, 그 이 파워글라이드 이 친구 같이 아주 작은 이 레전드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? 이 리전 무슨 아무튼 작은 크기의 등급이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갑자기 등급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. 자, 이렇게 있고,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 이 로봇의 형태가 살짝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는 퀵슬린저라는 친구고요. 옆에 있는 이 파이어플라이와 같은 조형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도 이 제품의 좋은 점이 스티커가 하나도 없습니다. 다 이렇게 프린팅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. 다 밑면을 보면 이렇게 로봇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또 2대의 멋진 전투기는 또 마찬가지로 같은 조형을 또 사용했네요. 이 친구들이랑은 다른,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이 조형을 사용을 했고요.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이렇게 로봇 모습이 이렇게 살며시 보이고요. 이 친구는 스카이다이브라는 친구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에어레이드라는 친구고요. 이 두 친구가 또
좋은 점이 이 부분이 또 연질 파츠네요. 이렇게 파손 방지용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연질 파츠로 되어 있고요. 아쉬운 점은 뭐 실버볼트나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연질 파츠가 없습니다. 뭐 실버볼트는 요 꼬다리 요 부분이 연질 파츠로 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이 친구들도 여기 뒤에 보조 날개를 좀 해줬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여기 가장 귀여운 뭐 막둥이라고 해야 되나, 이 파워글라이드란 이 자그마한 친구도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위에 다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나중에 또 여기 이런 무기 파츠가, 별도의 무기 파츠가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. 자, 이거는 손과 발이 될 파츠고요. 이 나머지는 이렇게 무기 파츠, 개별 로봇의 이 무기 파츠로 들어 있는 건데, 윗부분이 다 뚫려 있고 아랫부분도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츠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보관함을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에 이렇게 장착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분의 이런 파츠들이 분실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뭐 다만 집에 뭐 어린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뭐 조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습격을 하면은 뭐 분실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, 이렇게 뭐 장식할 때는 이렇게 파츠를 다 위나 아래다가 다 꼽아주면은 분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트랜스포머의 이 핵심인 이 변형 모드, 이 로봇 모드에 대해서 리뷰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하나 다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6대의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변형이 완료가 됐고요. 뭐 로봇 모드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, 이 작은 이 파워글라이더, 이 친구는 보면은 다 대부분이 다 볼 조인트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가동 범위도 뭐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. 팔목도 돌아가고 뭐 팔꿈치도 이렇게 펴졌다가 접히고요. 좀 다만 좀 아쉬운 게, 이게 뭐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확실히 반다이보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. 이 하스브로가 이 생산 이 라인을 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뭐 이게 평들을 보면은 좀 품질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,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보면은 제 것도 이 프라 마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표면도 굉장히 기스가 많이 나 있고요. 새 제품인데 마치 좀 중고같이 이렇게 좀 스크래치 같은 게 좀 많이 나 있는 게 좀 아쉬웠었고요. 이 관절 같은 경우도 빡빡한 데는 정말 빡빡하고, 또 부드러운 데는 또 너무 쓸데없이 부드러워가지고 거의 낙지 수준입니다. 이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,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이따 합체 모드시 양팔로 될 친구들인데, 그냥 이거 보십시오. 그냥 낙지입니다. 관절이 그냥 낙지입니다. 몇 번 가지고 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낙지가 되어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흐물흐물한,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도 톡 쳐도 그냥 자세를 잡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낙지 상태의 수준입니다.
이 점이 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. 이게 팔로 변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뭐 움직임이 좀 많아서 그런지 부드러운지는 몰라도 너무 이게 좀 흐물흐물할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. 이 점이 상당히 아쉽고,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관절이 너무 빡빡합니다.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애먹었습니다. 이 빡빡했던 게 안에 이 플라스틱 러너에서 이렇게 떼어낼 때, 이 플라스틱에서 이 사출할 때 이 러너에 있는 거를 떼어낼 때 그 게이트 같은 그 자국과 그런 찌꺼기가 이 관절 부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잘, 이렇게 보면은 금이 갔습니다. 그 빼내려고 하다가 이 볼관절 이 사이에 이 게이트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빡빡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빼내려고 하다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.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.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장난감이 그냥 금 간 건데, 저한테는 제 마음에 금이 가는 그런 상황까지 와가지고, 보시면 요 꼬다리 게이트 부분도 이것도 많이 긁어낸 겁니다, 제가. 전반적으로 이 마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, 관절 부위도 너무 부드러운데 너무 부드러워서 낙지 수준이고, 그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. 그 외에는 뭐 전반적인 뭐 도색이나 뭐 그런 거는 뭐 특별히 뭐 미스나 그런 것도 없고, 프라도 그렇다고 뭐 나쁜 거 아닙니다. 프라 상태가, 이 프라 질도 굉장히 뭐 마감은 안 좋았어도 이렇게 뭐 두껍고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게 이런 마무리를 좀 아쉽게 해가지고 그 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이 볼트 같은 것도 체결할 때 이 너무 그냥 세게 그냥 조여가지고 다 이 헤드 부분도 다 빠갈라 있는 상태고, 좀 너무 좀 성의가 없이 이렇게 생산이 되었나, 그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. 자, 그 외에 뭐 이 친구 두 명 같은 경우는 같은 조형을 썼기 때문에 뭐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관절 부위도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지고, 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쳇 관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딱딱 맞물리는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무릎 관절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굴러갑니다. 보호 조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. 다만 좀 너무 낙지인 점이 아쉽긴 해도, 이 실버 볼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. 이 보이저 사이즈여가지고, 보이저급이기 때문에 나머지 디럭스 이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크고요. 아무래도 이게 합체할 때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. 뭐 이 친구도 관절 상태가 뭐 낙지나 그런 건 없지만은 이렇게 라쳇 관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고정성이 좋은 축에 속합니다. 자, 이렇게 뭐 팔이며 다리며 다 라쳇 관절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맞물리는 소리가 딱딱 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 무기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다, 이게 낙지가 너무 심해서, 자, 이런 식으로 다 무기 파츠가 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직접 손에다가 다 쥐어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 대망의 합체전사 로보트, 이 슈페리온의 합체 모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슈페리온이 합체가 되기 전에 이렇게 각
파츠별로 각 부위별로 이렇게 일단 변형을 시켜놨고요. 자, 이제 대망의 합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무기 파츠 중에 이 두꺼웠던 이 부분은 슈페리온의 발과 손이 되는 부분입니다. 다만 되게 아쉬웠고 되게 웃겼던 점이 이렇게 이 뾰족한 부위가 발로 되는 건데 이 발 파츠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. 이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툭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직원분이 제품 패킹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렇게 하나를 넣었습니다. 왜냐면 이게 똑같거든요, 생긴 게. 꼬다리 차이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번 교환 요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뭐 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그 전에 한번 리뷰했던 그 포트리스 맥시무스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부품이 그 에미서리 그 친구가 기능적인 문제랑 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환 신청을 했더니 그 부분만 그 에미서리 그 조그만 그 부분만 보내줄 수가 없다고 전체를 다 패킹을 해가지고 본사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좀 애를 먹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그 기능적인 문제랑 이렇게 외관상이 너무 좀 심하기 때문에 교환을 한번 보내서 새 거를 받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려고 합니다.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였으면은 바꿨을 텐데 뭐 나머지 뭐 제가 갖고 놀다가 뭐 이렇게 금 간 거나 뭐 그런 거는 뭐 개인적인 과실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뭐 요 정도쯤이야 뭐 요거는 뭐 좀 아쉽긴 해도 그냥 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이 부분은 이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열어서 이렇게 접어주면은 이렇게 손이 완성이 됩니다. 이 두 친구는 슈페리온이 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. 여기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로 원래 이렇게 같은 뭉툭한 거야 되는데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발파츠 하나를 써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똑같이 펴서 이렇게 접어주면 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꽂아주시면 되고요. 이 발파츠 같은 경우는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똑같이 밑에 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꽂으면 됩니다. 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외관상 요 꼬다리냐 이 뭉툭이냐 요 차이로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장이 없어서 그냥 바꾸지는 않습니다. 이것만 또 따로 부품 신청을 하기에는 또 그래가지고 이거 교환받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그 포트리스 맥시무스 같은 경우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갖고 놀거나 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, 보시면은 그리고 이 스프링 부분입니다. 요 밑에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하체 부분이 다 이렇게 합체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자, 슈페리온이 우뚝 서 있는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, 그 다음에 이제 양팔을 여기다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무기를 이 무기 파츠 이 거대한 이 저격총 같은 게 슈페리온의 무기인데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손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뭐 쥘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. 그냥 이렇게 모양상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.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홀이 있기 때문에 꽂아주시면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는 슈페리온이 완성이 됩니다. 와, 상당히 거대하고 멋있습니다. 대략 한 크기는 30cm 정도 되고요. 이 슈페리온의 이 안테나, 이 뿔 부분 같은 경우도 이 연질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러지거나 뭐 파손 걱정이 없습니다. 와, 상당히 멋있습니다. 다만 조금 좀 부실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. 약간 컴바이너 오즈 시리즈가 이렇게 뭐 통짜 그런 DX 구조의 그런 장난감은 아니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좀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나름 멋있습니다. 자, 슈페리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 관절 수준이 한 이렇게 다 이렇게 360도 다 돌아가고요. 다만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 팔 부분 되는 부분이 팔이어서 그런지 특성상 이렇게 좀 부드러워되지만은 너무 이 부분이 낙지입니다.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제가 뽑기 운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부드럽습니다.
갖고 논 지 얼마 안 됐는데 제품 새 제품 깠을 때부터 이렇게 흐물흐물 돼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쥐어서 이렇게 들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. 낙지가 너무 심해가지고. 다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옆으로 다 찢어지고요. 이렇게 다 찢어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뻗을 수가 있고요. 무릎도 굽혀지는 그런 관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, 상당히 좀 흐물대는 것 같지만은 나름 튼튼하고 멋은 있습니다. 실물로 보면은 로봇가 상당히 개성 있고 멋지기 때문에. 그리고 이렇게 딱 합체를 시켜 놓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용자물 시리즈인 그 지구용사 다가에 나오는 그 스카이세이버, 이 마찬가지로 슈페리온처럼 이 전투기들이 합체를 하는 세대의 전투기가 이렇게 합체하면은 그 스카이세이버라는 그 하늘을 지키는 그런 용자가 탄생이 되는데 마치 그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트랜스포머 역사가 이 용자물의 역사보다 더 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이 트랜스포머도 용자물처럼 마찬가지로 로봇들이 다 자아를 가지고 있죠.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 사고 결정을 다 내리기 때문에 그런 면이 나중에 훗날 그 용자물 시리즈가 완성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으네요. 자, 이렇게 뭐 컴바이너 시리즈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이 오토봇 진영의 이런 슈페리온과 뭐 컴퓨트론 뭐 요런 여러 가지 또 시리즈가 나오고 시리즈랜다 또 다른 로봇가 있고요. 그 디셉티콘 그 진영의 또 다른 또 합체전사 로봇들이 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G2 버전의 오토봇 최초의 합체전사 슈페리온이고요. 이 G1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하양색입니다. 색깔은 아무래도 하양 색깔이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면이 더 있긴 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. 자, 이렇게 하스브로 오토봇 최초의 합체전사인 슈페리온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. 트랜스포머 뭐 원작도 좋아하시고 영화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뭐 슈페리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스브로에서 이렇게 정품 슈페리온을 이렇게 발매를 해주었기 때문에 로봇을 좋아하거나 뭐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나쯤 정품으로 소장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리뷰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죠. 뭐 제가 뽑기 운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부드러운 관절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낙지가 되어 있거나 너무 뻣뻣해가지고 또 애를 먹었던 그런 관절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쉬웠던 것도 있고, 뭐 볼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체결을 해주는 바람에 다 헤드 부분이 좀 몇 개가 이렇게 좀 다 뭉그러져서 이렇게 다 빠갈난 것도 조금 아쉬웠었고,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반다이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좀 떨어지네요, 하스브로가. 제가 뭐 하스브로 제품이 뭐 몇 개 있는 건 아니지만은,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3개 정도 갖고 있는데, 뭐 프라 재질은 뭐 두껍고 뭐 튼튼한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렇게 요런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마감적인 부분이랑 뭐 관절적인 부분이 약간 반다이에 비하면은 좀 아직까지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반다이에서 뭐 나중에 뭐 아이언맨도 만들 거다, 뭐 실사 로봇이 나중에 다 나올 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일본 반다이가 로봇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하스브로도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, 미국에서. 하지만 이 로봇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다이가 많이 앞서는 것 같고요. 뭐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또 너무 비난하지는 마시고요.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만져본 것 중에서는 아무래도 반다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,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얘기해 본 거고요.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하스브로가 나쁜 건 아닙니다. 예. 하스브로가 또 좋기 때문에 또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고
아주 거대한 그런 왕구 회사가 또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두 회사 좋지만은 로봇적인 면에선 저는 반다이의 손을 더 들어주고 싶네요.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슈페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슈페리온은 G2 버전의 슈페리온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G1 버전의 화이트 칼라인 슈페리온도 한번 가지고 싶네요. 그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컴바이너 워즈 합체 전사들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리뷰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 동영상의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니까 안 하신 분은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